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쓸리잡TV의 변희정입니다. 제가 그동안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뿔테 안경도 쓰고 편한 옷차림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평소 스타일이고 저의 본래 모습인데, 이 잡수다 코너만큼은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들려드리는 코너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이 코너만큼에서는 제 평소 스타일대로 편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봐주실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신경이 쓰이기도 했는데 이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괜찮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에피소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내리는 관계로 촬영을 중단하고 여러분들께 이 공간을 스케치한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나니까 창업을 한 계기나 공간을 얻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꾸준히 9년째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창업하게 됐어요? 혹은 공간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풀어보자면, 사실 저는 2012년 2월에 성북문화원을 퇴사한 이후에 무조건 창업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집중해서 석사 논문을 쓰려고 좀 퇴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병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공부를 하고 석사 과정을 마무리하는 동안은 그냥 명함이라도 하나 파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문박세상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명함을 팠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4월경에 원광대학교 서예과 선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 선배분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좀 서예교육을 대대적으로 크게 진입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 공고가 떴으니까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사실 제가 석사 논문을 쓰겠다고 여러 차례 거절을 하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공고를 한번 열어봤어요. 아, 정말 이거는 내가 서예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기획자로서 내가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이구나. 서예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많이 선보여지지 못했던 이 서예라는 장르를 기존의 서예 교육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다고 결정을 했고, 원광대학교 서예과 교수진들 그리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을 해서 페이퍼를 급하게 써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업이 덜컥 선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기관에서 일을 할 때는 1년간 많은 프로젝트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진흥원에 지원한 사업도 제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업 규모가 너무 컸던 거죠. 서울, 경기, 인천, 전북 권역의 그 강사와 지역암센터를 선발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한 거를 강사 연수를 시키고, 강사 연수가 끝난 그 강사들을 지역암센터라는 교육 현장에 파견해서 1년간 관리 운영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다 보니까 굉장히 그 업무량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집은 창고처럼 물건이랑 서류들이랑 막 박스들이 막 쌓여가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 집은 저 혼자 산 게 아니라 남동생이랑 같이 살던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남동생에게 눈치도 보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무실을 얻어야 되나? 막연하게 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게 안녕하세요 이러길래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알고 보니까 예전에 제가 성북문화원에서 근무할 당시에 저희 사업에 참여했던 성북구 지역 주민이셨어요. 김준용 선생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 분이 요즘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일을 굉장히 많이 하던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사무실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부터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내가 아는 공간이 비어있는데 거길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공간을 그분과 같이 이제 보러 갔어요. 부동산 계약을 해야겠다, 사무실을 오픈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한번 보지 뭐 라는 생각으로 그 공간을 보러 갔는데,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었고, 지하이기는 했는데 그 천장이 굉장히 높아서 쾌적한 느낌도 좀 들었고 공간도 좀 나름 컸었어요.
컸었어요. 한 15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었었는데 그분께서 내가 건물주랑 잘 아는 사이니까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 건물주에게 본인이 하는 일이 거의 비영리 사업이니까 한 6개월 정도는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월세를 할인해 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거기 나와 있던 가격이 500에 3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6개월간은 500에 25만 원을 쓸 수 있게끔 건물주에게 얘기를 잘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도 또 제가 혹했었고 또 마지막으로 이분께서 사실은 여기 이 공간이 예전에 성북구청장님이 선거 캠프로 쓰던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여기 사람 나는 공간이네요? 이러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냥 필? 완전히 정말 제가 필에 충만해서 이거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약을 내일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잡았는데 그날 밤에 이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아무런 계획 없이 사무실을 오픈하겠다고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돈이 1,000만 원도 없는데 이런 일을 벌이는 게 과연 잘하는 짓인가. 그리고 벌려놓으면 나중에 이 수습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정말 사무실을 오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저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던가 창업이나 사업에 대한 그 이해나 개념도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막막해서 정말 거의 밤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고민을 아무리 해도 이거는 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역량으로는 하룻밤 사이에 사업 계획을 도출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계약한다고 말은 해놓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 결단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 질문만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나이 40쯤 사업을 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제 컨텐츠를 기획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저만의 사업체를 갖고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20대 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딱 질문을 한 가지만 했습니다. 너 변희정 40에 시작해서 망하는 게 나아? 아니면 30에 시작해서 망하는 게 나아?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40에 시작해서 망하면 30일 때보다 뭔가 에너지도 약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여자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그러면 또 선뜻 도전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30에 시작하는 것보다 40에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30에 시작해서 망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잃을 게 없더라고요. 1년 운영해보고 정말 정 안 되면 접던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30에 시작해서 망하면 다시 또 뭐 다른 일을 한다거나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계약을 해야겠다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건물주랑 만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사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가 아마 2012년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3월부터 10월 초까지는 집에서 일을 하고 이제 10월부터는 정식적으로 사무실을 얻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 무모했었구나. 제가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렸었지?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만약에 내가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결정한 일인 만큼 끝까지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고 싶었고요. 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해서 1년 만에 그만둬?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좀 버텼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 2, 3년은 아무런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고 또 그 당시에는 계속 저희가 그런 전국 단위의 진흥원 사업, 대규모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경험들을 거치면서 저를 굉장히 많이 성장시킨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고 또 어떻게 공간을 얻게 됐는지 이 스토리를 들려드리긴 했지만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뭐냐?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너무 망설이지는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너무 고민된다라고 싶으시면 저와 같이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25이야. 근데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너무 두려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래도 난 25이니까 내가 이 일을 35에 시작해서 망하는 것보다는 25에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도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고민들을 떨쳐내고 결단을 내리고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창업과 첫 번째 공간을 오픈했던 그런 스토리를 좀 들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두 번째 공간은 어떻게 얻게 됐는가, 그리고 공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스토리는 어떤 게 또 있는가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